중국의 지금 춘추전국 시대인 전자상거래 쪽에서도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거의 전 사력 그리고 그룹의 힘을 모두 다 퍼부어서 가고 있는 그것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알리바바만이 전자상거래 시대에 어떤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고 모바일로 들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놓친 기업들이 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부활하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그것이 딥식의 오픈소스와 접목이 되는 이런 과정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차선을 바꾸어서 커브길 추월 전략이라고 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전기차도 그랬고 또 지금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알리바바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조금 소강 상태였죠. 새로운 돌파구가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국의 설날, 우리의 설날하고 똑같죠. 새벽에 알리바바는 최신 AI 모델 통이 Q1, 거기서는 통이 치행원이라고 하는데 2.5 맥스를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다수의 테스트에서 챗GPT-4.5라든가 또는 딥시크 V3 그리고 라마 3.2를 능가했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죠. Q1 2.5 맥스 모델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그 주요 벤치마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지능을 비교를 한다든가 뭐 대학 수준의 지식을 측정을 한다든가 프로그래밍을 능력을 평가를 한다든가 또 종합적인 AI 성능 등을 평가하는 등의 테스트의 그 벤치마크인데 기초 모델의 평가는 폐쇄형인 챗GPT-4라든가 클라우드 3.5 소넷 등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오픈소스라 그러면서 이제 딥시크 V3하고 라마 3.1의 405B인가요?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대부분의 그 벤치마크에서 두드러진 성능을 보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Q1 2.5 맥스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심지어 챗GPT-4.5하고 클라우드 3.5 소넷과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그런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딥시크의 효과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하면서 알리바바의 그 당일의 주가가 그 당일이라고 말씀드린 건 1월 28일 새벽인데 그날 6.7% 한 7% 가까이 올랐고 그 뒤에도 지금 보시는 대로 주가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미국에서 왜 관세 때리면서 USPS 그 우정국이죠. 그쪽에서 뭐 중국이나 홍콩에서 들어오는 우편물을 받지 않겠다 이래서 알리바바와 테무죠. PDD, 그 핀두오두오 그 회사들의 주가가 조금 출렁이었었는데 그것도 뭐 금방 회복을 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수년간의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의 그 사업은 시장의 경쟁이 너무 격화되고 또 알리바바 자체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하락 일로를 겪으면서 점유율 자체가 201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보이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기존의 비즈니스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알리바바가 초반에는 찡동닷컴이라든가 핀두어두어가 알리바바의 시장을 잠식을 했고 이후에는 그 숏폼이죠. 더윈이라든가 또 콰이쇼 등의 컨텐츠 플랫폼들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고 지금은 배달 앱인 메이투안이라든가 또 SNS 텐센트 또 샤오홍슈까지 전자상거래에 다들 뛰어들면서 지금 67개의 대형 플랫폼들과 격렬하게 시장을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집중도가 높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강력한 경쟁자인 징동닷컴은 품질과 빠른 배송, 또 핀두오두오는 아시는 대로 저가, 위챗은 소셜 커머스에 집중하는 등의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지만 알리바바는 쇼핑몰인 타오바오 그리고 티몰은 여전히 종합 플랫폼을 고집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서 조금씩 더 멀어지거나 흐려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숏폼으로 들어오고 있는 더윈이라든가 텐센트, 또
배달업체인 메이투안이나 또 중국의 우버인 디디 이런 쪽의 서비스는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점점 더 나름대로 성을 더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문제는 단순히 점유율의 하락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의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오는 위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알리바바는 전면적인 프로모션도 추진을 했고 또 조직 개편도 했고 재작년 말에는 경영진까지 싹 다 교체를 하는 그런 혁신을 단행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금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코어만 해도 성공하는 거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좀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알리바바가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도 유추하시겠지만 AI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AI에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를 못했고 자체 개발했던 퉁이 치엔왕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딥식만 알고 있지만 중국에는 킴이라든가 떠오빠오라든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강력한 신흥 스타트업 AI 기업들이 외려 대기업들보다 더 주목을 받으면서 빅테크들은 외려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신흥 세력은 치고 나가는데 기존의 거대 기업은 침묵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AI가 산업 자체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사업에서는 알리윈이라고 해서 AWS 같은 쪽인데 중국 시장 점유율은 1위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성장 속도도 조금씩 둔화되는 감까지 있었고 그래서 알리바바의 시장 점유율도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클라우드의 비즈니스에서도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딥식의 등장으로 AI 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먼저 AI의 대형 모델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글로벌리뿐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더더욱이 느끼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하드웨어의 기반이 아니고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접근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한된 반도체로도 오픈 AI급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딥식의 오픈소스 전략이 중국 AI 생태계 전체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딥식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체 AI 모델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비용이 낮아지면서 AI 서비스가 더 넓게 상용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실리콘밸리나 나스닥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룰이 아닐 겁니다. 여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제 제가 다운받은 건데 25년에 국내 AI 주가의 움직임이 작년 2024년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지금 한 2달 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미들스트림, 즉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라든가 서비스 쪽의 주가 상승폭이 제일 왼쪽에 있는 하드웨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쪽도 AI 디바이스라든가 AI 응용 쪽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불과 한 1, 2주 사이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것처럼 AI 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모델을 개발한다든가 데이터를 처리하든가 또는 애플리케이션 운용 이런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이런 것들이 더더욱이 필요하고 더 필수적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의 클라우드가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었긴 했지만 이런 혁신적인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성장 모멘텀을 다시 잡아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이제 경영자를 한번 돌아보시면 알리바바의 경영자인 75년생인데 우용밍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역시 요즘 핫한 절강대 출신의 CEO입니다. 딥식의 양원펑이 절강대 출신이었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 항주의 6마리 용, 그 중에 4명이 절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요즘 농담으로 한국어 라임에 맞춰서 얘기하면 절대 출신들이 절대 강자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 우용민 같은 경우는 AI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를 접수하고 물리적인 세계까지 바꿀 것이기 때문에 AI 기반, 즉 퍼블릭 클라우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AI 플러스 클라우드 플러스 전자상거래 전략을 가져갈 것이다. 알리바바는 이렇게 공언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S가 만들어 놓은 이런 방향성의 제시, 그리고 알리바바는 지금까지 갈고 닦은 인프라와 그간의 실패의 경험, 이런 거를 더해서 AI 클라우드 사업의 본격적인 전략에 추진할 기회를 맞이했다. 저는 이런 판단이 좀 쓰는데, 대형 AI 모델, 그리고 AI의 기술의 최적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의 확보,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의 강화, AI 훈련을 위한 강력한 클라우드 환경의 구축, 그리고 자동화된 판매 전략, 이런 것들이 알리바바가 지금 그려가고 있는 AI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지금 전자상거래보다 AWS의 클라우드 수익이 더 큽니다. 그리고 AI 클라우드가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알리바바도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텐센트나 화웨이도 AI 클라우드 경쟁에서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고, 바이트댄스도 더 이상 숏폼에 머무르지 않고 더 대형화되어 가고 AI 모델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알리바바가 AI 쪽에서 더 많은 혁신을 가져가고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자체는 알리바바뿐이 아니라 중국의 지금 춘추전국 시대인 전자상거래 쪽에서도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거의 전 사력 그리고 그룹의 힘을 모두 다 퍼부어서 가고 있는, 그것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알리바바만이 전자상거래 시대에 어떤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고 모바일로 들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놓친 기업들이 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부활하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그것이 딥식의 오픈소스와 접목이 되는 이런 과정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차선을 바꾸어서 커브길 초월 전략이라고 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전기차도 그랬고 또 지금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길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딥식이 만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그것을 10분 활용을 해서 쫓아가는, 그리고 그런 AI 비즈니스에서의 그 생태계 속에서의 상상력의 공간은 정말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오늘의 항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